사람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비밀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월은 머리 위에 흰 눈을 내려앉히고 손등에는 깊은 주름을 새기지만 어떤 이름은 평생 마음속 그림자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70을 훌쩍 넘긴 한 여인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늦가을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김길자라는 여인은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밀려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손에 닿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듯 가슴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램 표지, 헤어진 모서리, 쉽게 부서질 듯한 종이. 손끝이 떨리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오래된 글씨가 되살아났습니다. 1969년 5월 12일. 오늘 순호를 만났다. 그 순간 길자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이름. 이순호. 반세기 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이름이 낡은 종이 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책장을 덮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호기심 많은 대학생 손자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낡은 글씨를 따라 손끝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순호 씨라는 분이 누구예요? 첫사랑이죠? 길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첫사랑이다. 하지만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란다. 민주는 놀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춰왔던 기억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길자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반세기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세기를 건너온 사랑의 기억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이야기는 1960년대 후반의 어느 봄날로 돌아갑니다. 그 시절 20살의 김길자는 세상 무엇보다도 책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고향 읍내의 작은 도서관은 그녀의 안식처였고 매일같이 책을 빌리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한 소년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한 청년. 단정한 셔츠에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 그러나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름은 이순호. 그는 길자와 동갑내기였고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운명 같았습니다. 책을 빌리러 가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청년. 처음에는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책 속의 문장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함께 키워갔습니다. 순호는 길자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길자야, 나는 언젠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음을 열어주고 싶어. 그때마다 길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을 돌보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들의 꿈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다는 그 순수한 열망이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걷던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꿈을 이루고 그때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세상은 두 사람에게만 너그러울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격변이 두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길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사일을 도우며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책과 간호사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고 하루하루가 고단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순호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군 입대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순호는 군 입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짧은 이별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강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순호는 길자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길자야, 꼭 기다려줘. 내가 돌아오면 그땐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 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응, 순호야. 나는 널 기다릴 거야. 평생이라도.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젊은 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서약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새긴 맹세처럼 서로의 삶을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길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될 운명의 갈림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늘 뜨겁고 눈부십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리라. 믿었던 두 사람의 앞길은 생각지도 못한 벽 앞에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순호가 군에서 돌아온 것은 1971년 봄이었습니다. 가스물이 넘은 청년은 더 강인해진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깊은 그늘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대학에서는 곳곳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젊은이들의 외침은 도시에 메아리 쳤고 순호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길자는 달라진 그를 보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순호야, 제발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안전했으면 해. 하지만 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자야, 세상이 바뀌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잖아. 불의에 침묵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돼. 나는 도망칠 수가 없어. 그의 말은 뜨겁고 진실했지만 길자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과 그의 신념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길자의 부모는 단호했습니다. 그 청년은 위험하다. 경찰에 쫓기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냐? 딸을 향한 부모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자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눈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밤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선 두 사람. 순호는 길자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자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길자의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나는 널 잊을 수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호야. 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듯 속삭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잊지 못한다면 20해 뒤 이 다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도 내가 나를 기억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희망이자 저주 같았습니다. 길자는 목 놓아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20해 뒤 꼭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그날 밤 달빛 아래 맺은 약속은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순호는 어느 날 고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그는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도시를 떠돌며 숨어 지냈다고도 했습니다. 길자는 더 이상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뜻에 따라 길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길자는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늘 순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낡은 일기장에 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순호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 글씨는 눈물에 번지고 종이는 누렇게 발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989년 5월 12일. 그날 길자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다리로 향했습니다. 20해 전 마지막으로 울며 헤어졌던 바로 그곳. 그녀는 이른 저녁부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이 떠오르고 밤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록 다리는 적막했습니다. 길자는 무너져 내린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날 잊었어. 그날 이후 길자는 일기장에 더는 그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를 지웠다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다정히 대했고 아이들을 위해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바로 같은 다리 위에서 순호도 똑같이 그녀를 기다렸다는 것을, 단지 서로 다른 시간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것을. 운명은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려 했으면서도 그 시간을 엇갈리게 하여 다시금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져 반세기 동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지만 마음의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길자는 오랜 세월을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니로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찾아오는 한 줌의 외로움은 늘 같은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그 이름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그녀의 가슴 한켠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순호. 그 글자 하나가 어쩌다 장롱 속에서, 일기장 사이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었을 때 길자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자 민주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그의 눈에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는 낭만처럼 보였고 그 낭만이 현실일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번호부를 샅샅이 훑고 지역 커뮤니티의 옛 게시물을 찾아 헤맨 끝에 민주는 뜻밖의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처 마을의 양로원 명단에 이순호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작고 희미한 글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까지 일치하는 걸 확인했을 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진짜일까요? 그는 조용히 묻고 또 묻다가 결국 그 사실을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길자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서서히 색을 되찾았습니다.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숨을 내쉬며 그녀는 말했다. 설마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고 믿고 싶은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가보셔야 해요. 지금 가야 해요. 이 기회가 영원히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망치처럼 길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떠오르는 기억들, 다리 위의 약속, 헤어지던 날의 빗속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도 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길자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야. 순호는 나를 알아볼까? 아마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주름진 손가락으로 흰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서 비로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후회 없이 끝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양로원으로 가는 길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50년 전의 풍경과 포개졌습니다. 논두렁, 장터의 시끌벅적함, 호떡 냄새, 손잡고 걷던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 민주는 옆에서 조용히 운전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작아졌고 살결은 얇아졌지만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호야, 만약 내가 정말 거기 있다면 제발 이 약속만큼은 지켜줘. 심장은 떨렸지만 눈빛은 한결같이 선명했습니다. 양로원의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냄새가 달랐습니다. 약품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향,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햇빛은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지만 길자의 손은 끝내 떨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처럼 고정된 심상들이 그녀의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복도 끝방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길자의 기억 속 청년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다. 길자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한켠에서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옆으로 물러나 두 사람만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의 약속이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해 뒤 이 다리에서. 그 약속은 실패로 끝난 듯 보였지만 운명은 또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을 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때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말들, 못다한 눈물, 그리고 다가올 이별의 고요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길자는 한동안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순호 씨인가요? 노인의 입술이 떨리며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길자였구나. 그 말은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길자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오래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은 그 소리 한마디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길자는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쩐지 가물가물한 어떤 것이 있었고 기억의 조각들이 완전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 시간을 잡아야 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복도에 흩어진 햇빛은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씨로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재회의 순간이 아니라 세월을 관통한 사랑의 진실이었습니다. 길자의 입술 사이로 다시금 작은 약속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있자. 늦가을 오후 양로원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마치 먼 옛날의 기억처럼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길자는 떨리는 손끝을 꼭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길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50년 전 달빛 아래에서 약속을 나누던 그 눈빛. 세월은 그의 몸을 바꿔놓았지만 영혼은 여전히 젊은 날의 순호로 남아 있었습니다. 길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길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호 씨 살아계셨군요.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반세기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기쁨이자 끝내 이어진 운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호는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젊은 날 감옥에 끌려가 세상과 맞서 싸우며 결국 외롭게 늙어왔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1989년 5월 12일 나도 그 다리에 갔었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소. 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갔어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단지 엇갈린 시간 때문에 서로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던 것. 운명의 잔인한 장난은 그들을 다시 갈라놓았습니다. 짧은 기쁨 뒤에 순호는 고백했습니다. 길자 씨 사실 나는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마 당신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그 말에 길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을 이제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현실. 그러나 순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오늘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젊은 날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야 지킨 거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오. 길자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길자는 낡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늘 순호를 다시 만났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다시 만났다. 젊은 날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금에서야 지켰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은 시간에 지지 않는다. 손자 민주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길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나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이유가 이제야 알겠구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나 보다. 그 후 길자는 매일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순호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잡아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순호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길자의 손을 꼭 쥔 채였습니다. 장례식 날 길자는 젊은 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관에 넣어 주었습니다. 20살의 길자와 순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젊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우리는 다시 20살이겠지요. 사랑은 시간에 지지 않습니다. 세월에 묻혀 사라지는 듯 보여도 다시 피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끝내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사랑이 남긴 기억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사랑은 시간에 지지 않는다.